어제 10년 넘게 다니던 단골 식당 사장님이 제 손목을 확 낚아채셨습니다. 육수를 내고 남은 그 검고 흐물흐물한 덩어리를 무심코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던지려던 찰나였습니다. 아이고 원장님, 이 천금 같은 보약을 왜 쓰레기통에 처박아요? 이거 버리면 당신 혈관 청소는 도대체 누가 해준대?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의사인 저조차도 국물 냈으니 할 일 다 했다며 매일같이 내다버렸던 이 검은 조각들이 사실은 당신의 썩어가는 혈관을 씻어내고 막힌 장을 뚫어줄 마지막 생명줄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굴러들어온 복을 제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의 그 호통 속에 우리 노후를 바꿔줄 엄청난 의학적 비밀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제가 그 단골집 주방 뒤에 숨겨진 진짜 보약의 정체를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것만으로도 평생 든든한 공짜 건강보험 하나를 확실하게 얻게 되시는 겁니다. 딱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식이섬유의 왕이라는 고구마보다 무려 7배나 강력한 장내 해독 시스템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두 번째, 미세먼지와 중금속을 자석처럼 빨아들여 변기로 쏟아버리는 이 점액질의 경이로운 양리작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곰팡이인 줄 알고 빡빡 씻어버렸던 그 하얀 가루가 어떻게 당신의 혈관을 유리관처럼 매끄럽게 청소하는지 그 황금 처방을 공개합니다. 자, 지금 당장 싱크대 쓰레기통을 뒤져보기 전에 먼저 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버린 건 흔하디 흔한 식재료가 아니라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마지막 보루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혈관안이 과연 어떤 상태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아주 무서운 일이 매일 조용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혈관이란 것은 애초에 유연하고 탄력 있는 생고무 호스와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60을 넘어서면 그 고무 호스가 오래된 정원 호스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이걸 혈관 평활근의 탄성 저하라고 부릅니다. 평활근, 즉 혈관 벽을 이루는 근육세포가 젊을 때의 탄력을 서서히 잃어가는 과정이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탄력을 잃은 혈관 벽에는 혈액 속을 떠다니던 나쁜 성분들이 하나둘씩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지질 과산화물, 즉 산화된 기름 찌꺼기와 우리가 매일 숨으로 마시고 먹는 음식 속 중금속들이 결합하여 혈관 내벽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이 과정을 노후된 수도관이 녹슬고 부식되는 것에 비유해 보면 훨씬 실감이 납니다. 집안 오래된 배관을 잘라보면 안쪽이 시뻘건 녹과 검은 찌꺼기로 꽉 막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당신의 혈관도 지금 그 배관과 똑같은 운명을 걷고 있는 겁니다. 특히 칼슘이 혈관 벽에 침착되는 동맥석회화 현상은 더욱 심각합니다. 혈관 벽이 말 그대로 돌처럼 굳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굳은 혈관은 심장이 피를 내보낼 때 제대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못하니까 심장이 훨씬 더 많은 힘을 써야 합니다. 이걸 혈력학적 부하 증가라고 합니다. 소방호스에 물을 세게 틀었을 때 이음새가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혈관 벽의 가장 약한 부분에 미세 파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열 부위를 메우려고 혈전이 만들어지면서 뇌졸중, 심근경색, 그 무시무시한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의 연구 결과는 처참합니다. 60대 이상 성인의 혈관 내피세포 성능은 20대 대비 평균 40% 이상 이미 처참하게 파괴됐다는 뜻입니다. 당신 혈관의 성능이 이미 절반 가까이 거덜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피세포가 손상되면 혈관 확장을 담당하는 산화질소, 즉 산화질소 분비가 줄어들고 혈관은 더욱 딱딱하게 수축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마가 등장합니다. 다시마 속 알긴산과 푸코이다는 손상된 혈관 내피세포를 직접 돕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 벽에 달라붙으려는 유해 물질들을 미리 장에서 포획하여 배출해 버림으로써 혈관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혈관 청소부,
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아니, 정말 경이롭습니다. 이 흐물거리는 점액질 덩어리 안에 분자 단위의 자석이 숨어 있습니다. 다시마 식이섬유의 핵심 성분은 알긴산입니다. 이 알긴산은 그냥 식이섬유가 아니에요. 음이온, 즉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다당류 구조를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해로운 납, 수은, 카드뮴 같은 중금속들은 반대로 양이온, 즉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실은 이것이 핵심입니다. 서로 반대 전하를 가진 물질은 자석처럼 강하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알긴산이 장 속에서 이 중금속들을 낚아채어 꼼짝 못하게 결합하고 그대로 변으로 배출시켜 버립니다. 정량적으로 비교해 보면 사실 더 놀랍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공개한 데이터를 보면 식이섬유 함량으로 유명한 고구마 100g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약 2.3g이라면 건조 다시마 100g에는 무려 30g 이상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단순 양만의 차이가 아닙니다. 고구마의 셀룰로스, 즉 불용성 섬유는 단순히 장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지만 다시마의 알긴산은 수용성 섬유로서 장내 유해 물질과 직접 결합하여 몸 밖으로 내보내는 차원이 다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의 임상 데이터를 보면 해조류 유래 알긴산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혈중 남 농도가 평균 28% 감소하였고 장내 유익균 비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전신 건강이 달라집니다. 장내 환경이 정화되면 장 점막의 투과성이 정상화되어 유해 물질이 혈관 속으로 스며들어가는 경로 자체가 차단됩니다. 장이 깨끗해야 혈관도 깨끗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알긴산이 어떻게 실제로 작용하는지 좀 더 생생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시마를 씹으면 위장 속의 산성 환경에서 알긴산 젤이 부풀어 오릅니다.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중금속 이온들이 장 점막을 파고들기 전에 이 알긴산 젤이 마치 끈끈이 덜처럼 그것들을 먼저 잡아버립니다. 그렇게 포획된 유해 물질들은 소화되지도 않은 채 고스란히 대장을 거쳐 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과정이 매일매일 반복되면 혈관으로 들어가는 유해 물질의 총량이 극적으로 줄어드는 것이죠. 또한 알긴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조절에도 기여합니다. 장 속에서 담즙산과 결합하여 그 재흡수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담즙산이 재흡수되지 못하면 간은 새 담즙산을 만들기 위해 혈중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수치가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원리입니다. 장내 독소 흡착에서 혈관 콜레스테롤 조절까지 이 점액질 하나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립니다. 혈관에서 이제 머리카락으로 눈을 돌려보세요. 사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표면이 생선 비늘처럼 겹겹이 덮여 있습니다. 이것이 큐티클, 즉 모발 각질층입니다. 젊을 때는 이 비늘들이 차곡차곡 닫혀서 내부의 수분과 지질을 완벽하게 가두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윤기 있고 탱탱한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 큐티클 비늘들이 하나씩 들뜨고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노화에 따른 케라틴 단백질의 결합력 약화, 두피 혈류 감소, 자외선 누적 손상, 지나친 세정으로 인한 두피 지질 손실, 이 모든 것들이 큐티클의 장벽 기능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장벽이 무너진 모발 내부에서는 수분이 증발하고 필수 지질이 빠져나갑니다. 마치 깨진 테르모스 보온병처럼 아무리 열심히 채워 넣어도 새어나가는 구멍을 막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이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바로 푸석하고 윤기 없는 모발, 심해지면 탈모입니다. 설탕 유리 조각처럼 바스라지는 모발의 질감을 경험해 보신 분들 적지 않으실 거예요. 잡아당기면 툭 끊어지고 빗으면 부스러지고 거울 앞에 서기가 두렵습니다. 사실 이건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모발의 상태는 전신 건강의 창입니다.
모발이 만들어지는 모낭은 피부 중에서도 가장 혈류가 풍부하고 세포 분열이 왕성한 부위입니다. 혈관이 막히고 혈류가 줄면 모낭의 영양 공급이 끊기면서 가장 먼저 모발 상태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모발이 갑자기 많이 빠지거나 푸석해질 때 우리는 혈관과 전신 영양 상태를 함께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시니어 세대에게 탈모와 모발 노화는 심리적 자존감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국내 연구에서 60대 이상 여성 중 모발 상태에 불만족을 느끼는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고, 그중 상당수가 사회활동 참여를 꺼리게 되는 경험을 보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허영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멈추면 절반만 아는 겁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다시마를 물에 불리면 표면에 미끈미끈한 점액이 나오죠. 바로 그 점액, 이게 후코이단입니다. 이 성분이 여러분의 모발을 살리는 비밀 병기입니다. 보습에 좋다는 알로에. 이 검은 진액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다시마의 푸코이단 성분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힘이 알로에보다 무려 5배나 강력합니다. 쪽쪽 갈라진 가뭄, 든 논바닥 같은 당신의 두피에 5배 더 진한 수분 폭탄을 투하하는 겁니다. 푸코이단은 황산기를 가진 복합 다당류입니다. 이 황산기가 핵심이에요. 황산기를 가진 분자는 수분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쉽게 말해 물을 붙잡는 접착제와 같아요. 이 성분이 모발 표면에 닿으면 손상된 큐티클 사이사이의 빈 공간을 얇고 촘촘한 수화층, 즉 수화층으로 채워버립니다. 비늘이 들뜬 지붕에 방수 코팅을 해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수화층은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첫째, 모발 내부의 수분이 증발하지 못하도록 외부를 막아주는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둘째, 자외선과 열, 대기 오염 물질 같은 외부 자극이 큐티클 사이로 파고드는 것을 차단해 줍니다. 손상된 큐티클을 물리적으로 메워주는 이 작용 덕분에 모발이 외관상 더 부드럽고 탄력 있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아주 흥미로운 생물학적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 해녀들입니다. 해녀들은 평생 자외선과 짠 바닷물, 강한 조류에 노출됩니다. 상식적으로는 모발이 심각하게 손상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다시마와 미역을 채취하며 자연스럽게 해조류에 노출되어 온 해녀들은 동일 연령대의 다른 집단에 비해 모발, 밀도와 탄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관찰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피부와 모발에 지속적으로 접촉해온 해조류 점액질, 즉 푸코이단이 만들어내는 자연 보호막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는 거예요. 또한 푸코이단이 단순히 외부에서 보호막을 형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낭 내 세포 활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모낭 줄기세포의 성장 인자 발현을 돕고 두피 혈류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분야는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이므로 무조건적인 치료 효과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단순한 검은 식재료가 우리 몸 안팎에서 이처럼 광범위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은 정말 경이롭지 않으신가요? 이제 황금 처방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알고만 있으면 소용없어요. 어떻게 먹고 어떻게 쓰느냐가 진짜 실력입니다. 첫 번째로 꼭 알아야 할 것이 하얀 가루 이야기입니다. 다시마 표면에 뽀얗게 핀 하얀 가루, 많은 분들이 곰팡이인 줄 알고 빡빡 씻어내시죠. 절대 안 됩니다. 이 하얀 가루의 정체는 바로 만니톨입니다. 만니톨이라고 기억하세요. 만니톨은 다시마의 천연 당알코올 성분으로 혈관 삼투압 조절에 기여하고 모발의 수분 보습력을 높여주는 귀한 성분입니다. 물에 씻으면 이 만니톨이 그대로 녹아서 사라져 버려요. 내용물을 버리고 껍데기만 먹는 것이죠. 올바른 전처리 방법은 다시마를 차가운 물에 30분에서 60분만 불리는 겁니다. 뜨거운 물은 절대 금지입니다. 알긴산과 푸코이단은 고온에서 구조가 변성되어 유효 성분의 활성이 떨어집니다. 60도 이상의 물에 오래 담그면 우리가 원하는 생리 활성 성분이 그만큼 손실됩니다. 차가운 물에 천천히 불리세요. 내복용 황금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린 다시마를 채 썰어서 장아찌로 만드세요. 식초 기반의 절임액은 pH를 약산성으로 만들어 알긴산의 점성과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식사 때마다 반찬으로 드시면 식이섬유가 위장에서 팽창하면서 포만감을 주고 장 속에서 유해 물질을 흡착하는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낮 12시 점심 식사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 중 장의 연동 운동이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흡착한 유해 물질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출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골든타임입니다. 외용 천연젤 레시피도 드립니다. 충분히 불린 다시마를 믹서에 곱게 갈아서 거즈로 걸러내세요. 그 걸쭉한 점액질 젤을 샴푸 후 물기를 가볍게 닦은 머리에 두피와 모발에 골고루 발라주세요. 5분에서 10분 정도 두었다가 헹굽니다. 이 점액질 젤이 손상된 큐티클을 임시로 메워주고 수분을 가두어 줍니다. 매주 한두 번 꾸준히 사용하면 한 달 안에 모발의 질감이 달라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시중의 헤어 트리트먼트와 성분을 비교해 보면 푸코이단과 만니톨은 이미 고급 헤어 케어 제품의 프리미엄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원료의 원천이 바로 여러분이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던 다시마 건더기인 겁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꼭 들어주세요. 다시마가 아무리 좋다 해도 누구에게나 무조건 좋은 음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실 잘못 알고 과도하게 드시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고입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시마의 요오드 함량은 매우 높습니다. 건조 다시마 5g에 들어있는 요오드는 성인 1일 권장량을 수십 배 초과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즉 갑상선이 과활성화된 분들이 다시마를 과도하게 드시면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더욱 자극되어 심박수 증가, 체중 감소, 손떨림 같은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시모토 갑상선염처럼 자가면역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도 과도한 요오드 섭취가 병의 경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담 후에 섭취량을 결정하세요. 두 번째 경고입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 신부전,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은 다시마의 칼륨 함량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시마는 칼륨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혈압 조절과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칼륨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혈중 칼륨 농도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고칼륨혈증은 심각한 경우 부정맥과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합병증입니다. 혈액 투석 중이신 분들이나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분들은 이 영상의 내용을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담하세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사항입니다. 본 영상의 정보는 일반적인 건강 교육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며 개인의 의학적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환이 있거나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낸 것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쓰레기통으로 향하던 그 검고 흐물한 다시마 건더기 속에 혈관을 청소하는 알긴산이 있었습니다. 중금속을 자석처럼 잡아채는 음이온 타당류가 있었습니다. 손상된 모발 큐티클을 메워주고 수분을 지키는 푸코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곰팡이로 오해받던 하얀 만니톨 가루가 사실은 혈관과 모발을 모두 지켜주는 천연 보습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지식을 혼자만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옆에 계신 동반자, 친구, 형제, 그리고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소중한 친구에게 이 영상 링크 하나를 보내주세요. 그것이 값비싼 건강식품 선물보다 100배는 더 귀한 공덕입니다. 소중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숫자 1 하나가 이 채널을 찾아오는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소중한 정보를 전달하는 연료가 됩니다. 구독 버튼 하나가 매달 건강 정보를 공짜로 받아보는 평생 건강보험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잊지 않고 챙겨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창하고 비싼 것은 필요 없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리던 것 하나를 건져내는 것만으로도 남은 노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제가 약속드립니다. 건강은 아는 사람이 지킵니다. 오늘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